김치 한 봉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년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과 며느리 가져다 줄 반찬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가 최고예요. 제 김치 아니면 밥을 못 먹겠다던 아들 때문에 배추김치를 잔뜩 싸들고 아들네를 찾았지요.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얘야, 벌써 출근했니? 네. 성우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김치 좀 주려고 집에 왔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집에 놔두고 가셔요. 현관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그래. 알겠다. 아들은 엄마 언제든 오시라며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글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깜짝 놀라 인기척이 나는 곳을 따라 시선을 돌리는데 그 끝엔 굳게 닫힌 안방문이 보이더군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둑이라도? 아니면 문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얼른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듯 냉장고에 김치와 반찬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바로 그때 방문이 스륵 열렸습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방 안에서 나온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더군요. 얘야, 집에 있었니? 몰랐구나. 제가 자고 있느라 오신지도 몰랐네요. 그랬니? 김치 좀 갖다 놓으려고 조금 전에 왔다. 그러세요? 그런데 웬걸? 며느리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상하리만치 수상했습니다. 자다가 일어났다는데 얼굴엔 화장을 하고 머리는 긴 생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더군요. 너 어디 나갈 준비하니? 제가 넌지시 떠보자 며느리의 미간이 찔끈거리더군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자다가 막 일어났는데. 며느리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경계를 눈치챘는지 신경질적으로 변하더군요. 어머님, 아무리 반찬 때문이라도 이렇게 집에 불쑥 찾아오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안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고개를 안방 쪽으로 돌리자 며느리는 재빠르게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다음부터는 오실 때 연락부터 주세요. 그래 그러마. 그런데 저 소리는 뭐니? 아내 혹시? 아무 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어머님, 저 씻고 나갈 준비해야 돼요. 며느리는 제 말을 잘라내더군요. 마치 저를 내쫓으려는 듯이요. 의심스러운 상황에 안방으로 들이닥쳐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혹시 해코지라도 당할까 돌아섰습니다. 아니, 사실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안 나더군요. 반찬통을 며느리한테 얼른 건네고 뒤로 돌아섰습니다. 심리학에선 회피적 대처라더군요. 먹먹해진 가슴을 부여잡고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전화 벨 소리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몇 번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김치 잘 놔두고 가셨어요? 그래.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 있더구나. 너는 출근했다 하지 않았니? 조심스레 건넨 제 말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군요. 뭐라고요? 현정이가 집에 있다고요? 그 짧은 침묵 뒤에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도 해버린 듯. 엄마, 지금 정확히 뭐 보신 거예요? 뭘 보기는. 그냥 김치만 두고 가려던 건데. 제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아들의 의심 어린 침묵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집으로 가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녁에 잠시 들릴게요. 그래. 아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기라도 한 듯 비장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시간 뒤. 집에 도착해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더군요. 길고 불안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잔뜩 굳은 얼굴로 초인종 소리를 따라 뛰어나갔습니다. 아들은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군요. 엄마, 그래. 놀라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 이전부터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현정이가 집에 있다고 하신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곧장 나와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갔는데 빠져나가려던 둘과 마주쳤어요. 제가 거기서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주먹은 와들와들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엄마, 저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조용히 안아주는 것 밖에 없었어요. 1년 뒤 아들의 이혼 소송 최종 판결 날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염려 마시고 집에 계세요. 아들은 애써 초조함을 숨기며 말했지만 그 눈빛에선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렴. 저는 떨리는 손끝을 꼭 움켜쥐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법원 앞. 이혼 법정 302로 들어오세요. 법정 문이 열리자 무겁고 냉랭한 공기가 저를 삼켜버리더군요. 주문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 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장현정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순간 지난 시간들이 스치며 두 눈이 감기더군요. 따라서 원고 김성환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합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잠시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이를 지켜낼 수 있다는 안도와 무너진 가정의 잔해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지요. 이로써 두 사람의 혼인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법정은 가정의 해체를 선언합니다. 법정 안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그 짧은 몸짓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잘 끝났어요. 고생했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지난 시간들. 참담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김치 한 통에 얽힌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가정의 파탄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걸요.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